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3분 만에 도착했지만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데는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전시 상황이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런던, 파리, 그리고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풍경입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선진국들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숨쉬기조차 버거워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장기가 멈춰버린 거대 도시들의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시스템은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겉면은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고 앱은 0.1초 만에 실행될 것처럼 빠릿빠릿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배터리는 부풀어 올랐고 메인보드는 열을 견디지 못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돌리는 핵심 부품, 필수 인력이 증발해버렸기 때문이죠. 학교에는 선생님이 없고 병원에는 간호사가 없으며 요양원에는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자리를 성직이나 천직이라 부르며 존경했지만 이제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보람이라는 이름의 가짜 화폐를 받고 일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거대한 구멍이 생긴 첫 번째 원인은 아주 단순한 산수에서 시작됩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훨씬 많은 항아리, 즉 인구 구조의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들은 아이를 낳는 대신 자신들의 노후를 즐기는 쪽을 선택했고 그 결과 일할 사람은 없는데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릴 신규 건전지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꽂혀있던 건전지들마저 수명이 다해 방전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선진국 정부들이 꺼내든 카드는 꽤나 얄팍했습니다. 내 몸에서 피가 모자라니 옆 사람의 피를 뽑아 수혈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민정책이라는 이름의 인재 수입이죠. 개발도상국의 유능한 의사, 간호사, 교사들에게 더 많은 월급과 더 좋은 집을 주겠다며 유혹의 손길을 뻗은 겁니다. 이건 마치 젠가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탑의 아래쪽을 지탱하던 블록을 억지로 빼내 위쪽에 위태롭게 쌓아 올리는 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단장은 선진국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인재를 뺏긴 개발도상국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교육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국가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선진국으로 건너온 이들조차 얼마 못 가 지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원주민들의 텃세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결국 시스템의 부품으로 소모되다 튕겨나가게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 없이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다 보니 이제는 내성마저 생겨 약발이 듣지 않는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국 청년들은 이토록 중요한 일자리를 거부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사나 의료진에게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에 합당한 보상은 박수나 감사로 때우려 했습니다. 감정노동의 강도는 정신을 갉아먹을 정도로 센데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죠. 여기에 갑질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멱상을 잡히는 의사, 학부모의 악성 매논에 시달리다 정신과 약을 먹는 교사의 이야기는 이제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시스템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니 똑똑한 청년일수록 계산기를 두드려보고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갈아넣는 자선 사업이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결국 거대한 공백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돈이 아주 많은 상위 1%는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거나 VIP 병동에서 특급 대우를 받겠지만 99%의 서민은 맹장이 터져도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길바닥을 헤매야 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교육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은 영원히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잃게 되고 공공의료가 멈추면 아픈 것이 곧 파산 선고가 되는 비극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시스템을 돌리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 말이죠. 낡은 엔진에 채찍을 한다고 해서 차가 더 빨리 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엔진이 터져버릴 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필수 인력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를 정확한 화폐 가치로 환산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과 더불어 압도적인 채용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남의 나라 인재를 빼와서 돌려막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 내 부모님을 돌볼 간호사를 우리 시스템 안에서 길러내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테니까요.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금이 가고 있는 기둥을 보강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응급실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까?